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스토리 언급을 좀 해봐야겠네요.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건 법원에 끌려간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죠. 근데 전과가 있어요. 아, 전과가 있어서 억울하게 기소당했구나. 진짜 훔쳤어요. 심지어 중절도 3범이고요. 근데 판사는 재활용도 안 될 뻑킹 크리미널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풀어줍니다. 이유요? 곧 명절이라 그렇대요. 뭐 아무튼 갱단 좀 따돌려주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폐건물을 불법 점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공은 다른 도시에 가서 살 계획을 세고 있는데 물론 가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돈을 절도로 마련했고요. 저게 훔친 돈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당당하게 지가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는 건 범죄자 새끼가 갑자기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지가 불쌍하다며 즙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방 한가득 훔치고도 남은 돈으로 운동화까지 사서 쳐모으는 새끼가 말이죠. 이 게임의 스토리가 가진 문제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주역인 게임은 많습니다. 하지만 쳤다 이 변명을 하는 범죄자가 주인공인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없네요. 이런 너절한 꽁트는 게임 내내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이 게임의 스토리에 몰입하려 한다면 만난 지 30분도 안 된 소매치기가 뒤진 것에 감정이입을 해서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러 갈 수 있어야 하죠. 그 외에도 폐하 앞에서 폐하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멍청한 늙은이, 주인공을 즉시 폐하한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놈은 직접 가겠다는 주인공의 말에 그렇군 하고 도시의 주인공을 풀어두죠. 앞으로의 내용도 그리 다르지 않아요. 마치 니켈로디언 아동 만화에 나올 법한 등신 같은 상황이 게임 내내 벌어지죠. 웃을 수 없는 점은 니켈로디언 아동 만화는 시청자들을 웃기기 위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이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떡밥이란 게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의 조력자인 커프는 프레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기엔 프레이의 세상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름만 핀포인트로 기억하는 게 아닌 이상 설정 오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점은 후반부에 가서야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지만 커프는 플레이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나름의 설정이었던 거죠. 문제는 수많은 멍청한 새끼들 속에 이런 설정들 또한 묻힌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8만원짜리 게임에서 사이드 퀘스트 모션을 만들기 싫어서 텍스트로 모션을 때우고 있다는 게 레전드고요. 자, 그러면 게임 플레이는 어떨까요? 우선 저는 이동이 자유롭고 재밌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마 이건 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해요. 오픈월드 게임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많은 비중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포스포큰의 이동 또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마법을 이용해 벽을 넘거나 갈고리를 걸어 크게 도약하거나 하는 등의 이동 관련 액션들이 존재하거든요. 문제는 이 미칠 듯한 속도에 비해 주인공의 소재 수집 범위는 너무나도 작고 마치 쥐 꼬리를 잡으려고 빙글빙글 도는 개들처럼 소재 주변을 돌거나 아예 멈춰서 그걸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포츠카 엔진을 버스에 달아봤자 정류장마다 멈춰야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것처럼요. 그냥 간단한 방법을 썼으면 어땠을까요? 마법을 이용한 이동 중에는 소재 수집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예 주변 소재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건요. 그리고 그걸 스킬트리나 마법 강화의 한 요소로 썼다면 꽤나 유의미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아, 의미 없는 마법 강화. 여러분들이 기획자라 생각하고 마법 강화 시스템을 만든다 생각해봅시다. 수치 1 증가 같은 밋밋한 것보다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마법은 어떨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전투는 어떨까요? 전혀 재미가 없어요. 우선 마법의 타격감이 구리고 몬스터들은 피통만 과할 정도로 많아서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옆으로 제쳐두고 봐도 더욱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동 회피예요. 지원기 등에 나와있는 자동 회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게임은 놀랍게도 버튼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모든 공격을 자동으로 회피해주거든요. 재간둥이, 씨발둥이, 재간둥이, 씨발둥이. 이딴 거지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투가 심각할 정도로 지루해집니다. 적들이 어떤 화려한 마법을 갈기더라도 타이밍을 맞춰서 회피하는 것이 아닌 그냥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피해지니까요. 심지어 자동 회피 판정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가 시전한 광역 공격도 공격으로 판정해 자동 회피를 발동시키죠. 물론 회피가 불가능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회피 불가기에 일관성조차 없어요. 평소에 쓰는 스킬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거나 그것보다 범위가 작아 보일 때도 있는데 단순히 빨간색 X자가 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회피 불가기로 지정할 겁니까? 땅에서 솟는 사람만한 불기둥?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메테오? 그래요. 땅에서 솟는 불기둥이 회피 불가기로 지정됐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일관성을 발휘해야겠죠? 그럴 리가 있나?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어떤 보스는 완벽히 똑같은 공격이 마크 하나만으로 회피 가능과 회피 불가능으로 나뉘니까요. 쓸데없이 이펙트가 화려해서 적의 공격 모션이 묻혀버린 건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일관성은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게임의 대부분을 말한 겁니다. 8만원짜리 게임이 플레이 타임이 12시간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일직선으로 스토리를 밀면 더 줄어들겠죠. 나머지 요소를 재밌게 즐겼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되는 유비식 오픈월드였거든요. 필드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보물상자들은 단순히 업그레이드 재료만을 쥐어주고 기념비와 사진 찍기는 그야말로 유비였으며 미궁이라고 주장하는 무언가는 일직선으로 길이 나 있는 데다 필드몹 덩어리에 이름만 붙여놓은 야영지, 일반 필드몹에 피통만 뻥튀기해 놓은 변이체, 그냥 가기만 해도 보상을 주는 축복받은 셈. 와, 콘텐츠가 정말 많네요. 이 영상이 짧은 이유 중 하나는 이 게임이 비어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더 뭘 말할까요? 스토리는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설득력을 잃었고 그 전개는 흐름이 뚝뚝 끊기는 데다가 후반부 대부분의 스토리는 디비전식 정지화면으로 설명합니다. 거기에 전투는 지루하고 오픈월드는 비어있죠. 플레이스테이션 5라는 단일 기기에 준비된 3가지 세팅 중 2가지 세팅은 60프레임 방어가 안되며 레이트레이싱 설정의 변화를 찾는 건 뿔의 길이 차이 정도로 다른 개체의 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숙련된 건담 마니아들만 가능할 겁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치 지네들 게임이 유쾌한 것처럼 포장지를 한다는 거예요. 게임 세계관은 너무나도 어둡기 그지없는데 주변 인물들은 마치 라이트 노벨에서 튀어나온 듯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모습들을 보여주니 이질감이 들 수밖에요. 이 게임이 잘한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시펄.